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 권순우 취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금 미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뭐 미국 증시는 뭐 약간 하락했습니다. 약간 네. 눈치 보는 분위기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뭐 이슈가 없습니다. 뭐 자본시장의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의 폭동이 더 중요한. 의외로 선거 결과보다 폭동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걱정스럽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다우존스는 0.6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3%, S&P 500은 0.28%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주가 오르고 내림을 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좀 올라서 그 시가총액 1위 맞죠? 예. 엔비디아가 애플, 다시 그러니까 1위예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잠시 예, 잠시. 탈환을 했었죠. 아, 장중에? 네.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는 뭐 그냥 오른 건데 네. 명분을 굳이 붙이자면은 다우존스 들어간 효과가 아니겠느냐. 근데 저는 그 다우존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다우존스 편입 퇴출 종목을 한번 같이 봤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우존스에서 퇴출된 종목들이 몇면이 진짜 와, 얘 맞아. 옛날에 얘 잘 나갔지 싶은 기업들입니다. AT&T, 네. 뭐 통신회사, 뭐 듀퐁, 아, 뭐 그렇죠. 엑손,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GM, HP. 와, 그 진짜 HP 한때 휴렛 패커드 네. 잘 나가던 회사잖아요. 인텔, IBM, 뭐 미네소타 마이닝, 필립 모리스 딱 이름만 봐도 맞아. 쟤네 맞아요. 옛날에 잘 나갔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세일즈포스, 나이키. 오, 얘네 좋은 회사지. 네.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시가총액의 문제가 아니다. 아, 뭐 세상이 변했다. 이런 느낌을 좀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의외로 그분은 그 한국 주식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그 전통 산업들 있잖아요. 네. 걔네는 원래 글로벌하게 안 좋았다. 네. 근데 거기서 좀 그 쌈박한 회사들은 글로벌하게 좋았는데 네.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애들은 쌈박한 애들이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좀 높다고 하는 애들은 좀 안 쌈박한 애들이라 네. 지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거지 오히려 산업적으로 이제 IT 서비스,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과거의 과거 산업 구조에서 생각을 하면 그쵸. 그리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른바 재벌 대기업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이런 데가 시가총액이 20조 이렇게 돼요. 네. 근데 뭐 어디가 있습니까? 뭐 어디 예를 들면 좋을까? 뭐 LG 그룹? 네. LG 그룹 지주가 12조밖에 안 돼요. 뭐 GS? 네. 4조가 안 돼요. 아. 지주 회사 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재벌 대기업이라고 막 그렇게 막 우대해주는 그런 회사가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이냐.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년 코스피는 오히려 좀 좋게 본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그 시야를 옛날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인데 그분은 오히려 그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지들이 아직도 부자인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이제 워낙 올드한 산업이 돼 있는데 네. 아직도 자기네들이 뭐 엄청난 뭐 이제 영향력을 가진 뭐 대기업인 양 그 막 경영권을 가지고 막 지배 구조를 흔들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좀 이제 웃기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그럴 뭐 개별 기업 얘기까지는 오늘 안 드릴 건데 네. 그런 얘기하면서 투자자도 그렇고 재벌 대기업들도 그렇고 좀 시장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오히려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네.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게 막 떠오르고 그런 걸 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뭔가 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마치 이거는 법칙 같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별로 그 기업별로
구조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네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십니까? 182% 올랐어요. 네. 네. 되게 많이 올랐죠. 네. 알테오젠이 올해 들어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500%. 325%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괜찮게 잘 가고 있는 데들은 잘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워낙 무슨 삼성전자가 무슨 나라 살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잘 안 되니까 나라 망한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 지긋지긋한 금투세 논란 네. 이것도 뭐 법안을 뭘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목사니즘을 앞세워온 이 대표가 뭐 1,5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네. 선택한 걸로 풀이된다. 뭐 이렇게들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건데 네.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액션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말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금투세 폐지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는 1.8%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뭐 코스닥은 3.4%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떠나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무슨 금투세가 테마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한다 그러면 오르고 네. 금투세를 그냥 폐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리고 그러니까 금투세 효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지쳐가지고 테마주화돼 버린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올라가는 주식은 뭐예요? 어떤 애들이 올라가는 그냥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늘은 전반적인 증시가 괜찮겠구나. 시장 전체가 예. 테마처럼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금투세 효과가 뭐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효과가 뭔지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관료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정책을 할 때는 정책은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른바 단도리를 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이든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서 이벤트 하듯이 빵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이런 거를 할 때에 대한 부작용은 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뭔가를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보기에 좋게 국민이라 하면 그냥 일반인들 보기 좋게 뉴스로 해서 그냥 빵 때리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진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걸 미칠지를 감안을 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논쟁들이 뭐 금투세를 폐지한다 그러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금투세를 그냥 한다 그러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언제 한번 터뜨릴까 뭐라고 터뜨릴까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무슨 이벤트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결론에 대해서는 좋은데 네.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고용노동부를 한번 권 팀장님하고 만난 적이 네네.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정년 연장이니 계속 고용이니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해 당사자들을 다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어떤지, 60대 근로자는 어떤지, 50대 근로자는 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그 개별 연령대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의 크기 요별로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면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도리 일치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그것과는 약간 양상이 좀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호 기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이렇게 약간 페널티를 받는 네. 불이익을 받는 데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넣어주고 정책을 바꿀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렇게 금투세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 네, 주부님 어떻게 논평 한번 해주십시오. 금투세에 대해서요. 뭐 근데 너무 뻔한 얘기라 뭐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 아니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마처럼 됐잖아요. 예, 예. 이게 그래도 뭐 한 8월이든 혹은 7월이든 뭐 이 얘기가 벌써 몇 달 전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금투세 네. 얘기가. 그래서 빨리 양당이 합의하고 좀 방향을 잘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제 남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어제 SK그룹에서 그 AI 서밋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갔다 왔어요. 직접 다녀오셨죠? 근데 가서 있는데 HBM을 좀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HBM에 16단짜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HBM은 12단짜리인데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거 뭐냐고 이거 네. 그래서 16단짜리가 있냐 그랬더니 이거 오늘 발표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발표 내용은 못 봤는데 네. 어제 보니까 어제 HBM3E의 16단짜리를 어제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16단이면 이제 48기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학습 성능이 18%, 추론 성능이 32% 상향된다.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도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하는데 네. 여기에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를 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30%까지 좌우가 될 정도로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네. 그럼 AI 반도체에서는 사실 AI 반도체의 성능보다 메모리 바운스가 더 커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보내주는 속도가 훨씬 더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AI 가속기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서 어제 가서 느꼈던 거는 와 이게 엔비디아랑 함께하는 기업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HBM이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야 전 세계 AI는 뭐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물론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건 아는데 HBM을 내가 더 좋은 거를 넣으면 이게 더 개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기술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16단을 개발할 거다. 이게 HBM4가 16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4를 그 다음 세대로 낼 건데 거기에 그 기술 안정성 차원에서 3E에다가 일단 16단 한번 적용해 본 거야. 우리가 갈 거 차차 세대는 HBM4인데 네. 어차피 이거 갈 건데 그거에 앞서서 16단을 잘 쌓을 수 있는지를 한번 또 보여줄게. 아.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에 16단 얻는 거랑 예. 4에 16단 얻는 게 이게 저는 그냥 생각에는 한 8단에서 12단까지 쌓으면 3고 뭐 16단에서 20단 뭐 24단 쌓으면 4고 뭐 이제 이런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닌 모양이군요. 3는 뭐가 있고 4는 뭐가 있는데 거기에 뭐 16단이나 뭐 20몇 단이다 이렇게 쌓는 거는 그 3, 4와는 무관하게 쌓는 거고 예, 예. 그럼 3에 16단 쌓는 거랑 4에 16단 쌓으면 4, 16단이 더 빠른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밴드위스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대역폭, 네. 그러니까 이거 막 구멍 몇 개 뚫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3랑 쌓느냐. 4를 결정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것도 그건데 사실 오늘 네. 메인은 이 HBM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그럼 AI 서밋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어제 최대원 회장이 키노트를 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단은 65세 어르신이 굉장히 옷을 댄디하게 입었어요. 맞아. 이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끼에다가 네. 네. 굉장히 댄디하게 입었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을 짚었는데 뭐였냐면은
그 AI 생태계의 병목 구간들이 있다. 네. AI가 현실화가 되려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걸린다.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AI 가속기. 네. 라고 했을 때 AI 가속기가 훨씬 지금 너무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고 반도체가 너무 비싸고 반도 많이 먹고 무겁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기업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AI 세계가 오지 않는 거예요. AI 반도체가 더 좋고 효율적으로 좀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젠슨왕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 AI 서밋에서. 네. 그래서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우린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게요. 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AI 반도체를 이렇게 뭐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지만 네. 제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병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TSMC요. 그래가지고 TSMC의 시시웨이 회장을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너네 좀 더 저렴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 다음을 뭘 봐야 되느냐의 문제를 볼 때 네. 그거 해결하면 대박이다. 거기서 돈 나온다. 예. 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에너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그러면 리뉴어블 에너지로 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리나 이런 사람들 좀 만나 보니까 야 이거 리뉴어블 에너지만 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원전, 아. SMR 네. 쪽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전력망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전력망으로 다 수용이 안 되면 독립 그리드를 가야 된다. 독립 그리드. 네. 네. 그러니까 만든 곳에서 그러니까 쓰는 곳에서 전기를 만드는 아.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딥테크로 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데이터 센터를 잘 운용하는 거.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부분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기업이 잘 되는 걸 보는 거를 뭘 해야 되냐면은 어디가 해결이 되면은 잘 되겠다. 네. 그 부분들을 캐치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만한 기술과 자본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였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어제 SK AI 서밋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에너지는 뭐 어떻게 할 거고 네. 데이터 센터는 SK텔레콤이 어떻게 할 거고 뭐 여기에 뭐 반도체는 HBM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HBM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병목이 있는데 이 중에 메모리 부분은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볼게요. 뭐 이런 얘기가 어제 AI 서밋에서 좀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GPU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해 줄 것인가를 해결하지 못했다가 그 해결을 한 게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HBM이니까 예. 거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걸 보면 지금도 병목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목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냉각기, 네, 그렇죠. 냉각 장치.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굴리니까 열이 너무 많이 열이 나. 많이 나는데. 이 열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AI 세상을 맞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주 기자가 이전에 한번 세게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네. 인덱스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순행식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액침. 까지. 네. 그러면 액침은 뭘로 만들 거냐 그랬더니 뭐 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활유를 하겠다. 윤활유 누가 만드냐? SKM무브가 만든다. 그러면 서버 업체는 어떤 서버 업체가 하고 그 서버 업체에다가 액침 냉각을 같이 넣는 건 윤활유를 만드는 SKM무브가 하고 네. 그럼 이거를 서버 업체하고 액침 냉각을 넣었으면 데이터 센터를 누가 만들 거냐? 네. SK텔레콤이 만들겠다. 요런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요. 지금 액침 이제 다 쓰고 쓰고 아니요, 있는 아직 아무도 안 씁니다. 아직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아직 상용화까지 안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물론 뭐 당연히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 기름이 사실
물과는 또 다른 성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플라스틱이나 뭐 이쪽 성분들 많이 좀 녹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문제 없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막 쓰고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아직 시험 단계예요. 실험 단계예요. 근데 그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물을 쓰면은 아예 못 쓰기 때문에. 물은 아예 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기름을 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기름이 더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물은 아예 안 되고.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다양한 기름들을 써본 건데 그 중에서 윤활유가 가장 적합한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리고 액침이 지금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엔비디아지. 맞아요. AS가 안 돼요. 네? AS가 안 돼요. AS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그 뜨거운 칩을 네. 그 윤활유에 넣는다고 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어. 어. 그럼 그 보상 누가 해줄 거냐는 거. 이 수천만 원짜리를. 아. 그럼 거기에 대한 AS라든지 그 고장이 났을 때 뭐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돈을 누가 댈 거냐는 거예요. 그 돈을 대주는 사람이 아직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직 허용하지 않는 게 엔비디아고.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액침으로 이렇게 할 거를 감안해서 만들지는 않고 그냥 엔비디아는 자기들의 성능 최고의 성능을 이제 만들어 내놓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든지 시키려고 하다 보니 뭐 알래스카에도 갖다 놨다가 하여튼 별걸 다 해보는데 하여튼 액침까지 왔는데 액침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님이 네, 엔비디아 너는 아직 맞아요. 기다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난 아직 순행식이면 된다. 공냉식. 순행식. 순행식? 네. 공냉식으로는 더 이상 냉각이 안 돼요. 아, H백 넘어가면. 순행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호스를 몸에다 감고서 차가움을 돌리는 그런 거예요. 순행식. 네네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소리 소문 없이 뭐야 이거 어제 여행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여행주요? 참 좋은 여행 상한가, 노랑풍선 상한가. 왜? 그 중국 외교부에서 네. 우리가 뭐 해달라 그러진 않았는데 그 무비자로 여행을 허용하겠다. 네. 중국 갈 때. 예, 예. 원래 보통 무비자는 그 서로 합니다. 상호간에 그쵸. 나도 니네 국민 무비자로 받을 테니까 너도 그쵸, 우리 그쵸. 국민 무비자로 받아 이렇게 가는데 응. 우리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혜를 베풀었습니다. 네. 베풀었다는 좀 그렇고. 근데 이건 베풀었다가 맞죠. 우리는 네. 안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베풀고 쟤도 베풀어야 원래 이게 일반적인 무비자 입국이거든요. 하여튼 네. 어감이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래요? 네. 오. 베풀었다는 좀 그래. 우리는 네. 안 베풀었는데. 어쨌든 그냥 뭐 열었다 정도 하든지. 베풀었다. 이게 중국이 우리한테 베풀었다. 뭐 물론 이제 그 단어 자체 틀린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냐 마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베풀었다. 그냥 뭐가 됐든 그럼 우리가 일본에 베풀었다는요? 그거는 들 기분 나쁘죠. 그래요? 그건 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단어 자체가 주는 또 어감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예. 느낌. 예. 근데 알겠습니다. 별로인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무비자로 열었다 이거죠. 네, 2025년 12월 30일까지 한국 여권 딱 들고 가면은 네. 중국 갈 때 나 한국 사람이요. 그러면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지. 네.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오셨고요, 뭐 왜 오셨고요, 뭐 하다 가실라 그러고요. 당신 뭐 우리나라 와서 일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어디 불법 체류하려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따져 묻잖아요. 네. 근데 한국 여권 딱 보여주면은 통과 이렇게 되는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행주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네. 이게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게 화장품주들이 좀 같이 가고 있고. 네. 중국이 뭔가 우리하고 좀 친해질라 그러나? 네. 그게 또 같이 가고 그리고 엔터주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다니까요. 그 제가- 엔터주도 많이 올랐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미국 대선도 있지만 4일에서 8일 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그 상무위원회가 예산안을 의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도에 돈 얼마 쓸 거냐 그리고 어디에 쓸 거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은 그 외면하고 있는
그 중국 관련한 회사들이 좀 이번에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지속 가능하게 되고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지까지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는 게임 판호를 중국에서 많이, 그러니까 판호는 면허죠. 네. 면허를 많이 열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리니지 2M이라든지 아니면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거에 판호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난달 25일에 총 113건의 내자 판호, 15종의 매자 판호를 허가를 했는데 네. 중국이 올해 국내 게임 판호를 발급한 거는 2월과 6월에 이어서 세 번째 이번에 판호를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여기에 들어가도 되냐, 여기 투자해도 되냐라고 의심스럽긴 하지만 큰 시장은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서 중국에서 이런 시그널이 좀 그냥 막 잠깐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네. 좀 신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그냥 뭐 잠깐 뭐 기분 좋을 때 열어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닫아버리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2025년까지가 이제 열려 있고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열린 거예요? 아니면 뭐 또 언제까지 뭐 이걸 시행하는 날짜나 아니면 뭐 통과돼야 되는 뭐 이게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8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25년 12월 30일. 아, 그렇죠. 네. 내년 12월 이번 주 8일부터 시작해서 네, 네, 네. 바로 시작.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비자 없이 그냥 공항 가서 티켓팅하고 가면 바로 그냥 저 여권에 도장 찍고 그냥 넘어가는. 옛날엔 약간 되게 불편했다면서요 그거. 대사관 가서 뭘 받아야 되고. 비자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에서 가려 그러면은 뭐 너 월급 얼마 받니? 뭐 이런 것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면 이제 여행사 통해서 뭐 따로 돈 내고 이렇게 받든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중국 여행 가는 경우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 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중국에 얼마 전에 누가 한국 사람 저 간첩 뭐 이거 맞아요. 잡히지 네. 않았어요?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론 안 좋으니까 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네. 뭐 그러기에는 중국이 언제 우리나라 여론 신경 써가면서 뭘 하지 않잖아요. 네. 자기네 내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관광객 좀 많이 받아서. 그렇죠. 네.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요 정도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대선 결과 좀 나올래나? 내일 아침이면 조금 이르죠,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밤에 선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마 내일 저녁 서부가 끝나야 아마 동부도 그 뭐라고 그러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테니까 네. 오전 한 11시, 12시 아마 돼야 그 출구조사 결과도 아마 좀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하여튼 뭐 내일 분위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